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토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현직 시의원이 설립 자체가 불법인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도박 현장에서 붙잡히는 등 지방 의원들의 범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문을 연 정읍의 한 병원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원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비의료인이 의사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입니다. 경찰은 정읍시의회 A모 의원과 29살 아들이 이 병원을 실제 운영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인 의사들을 고용해 원장으로 앉힌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억 원 상당을 편취해왔다는 겁니다. 전 그 원장님이 신분자이고 돈이 없다 보니까 좀 직원들 급여를 빌리면서 좀 이런 부분들이 불거진 것 같긴 한데, 해당 시의원은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을 뿐 병원 운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물이고 우리는 임대료를 받아요. 지금 원장이 운영을 다 하고 있어요. 경찰은 A 의원과 의사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 1일에는 김제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도박을 한 혐의로 김제시의회 B모 의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 의원은 지난달에도 술을 마시고 부인과 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 보행자 사고로 숨진 사람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찰이 보행자 주의보까지 내릴 정도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정읍 시기동의 한 교차로 시내버스 한 대가 오른쪽 좁은 길로 방향을 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을 들이받습니다. 차에 치인 44살 조모 씨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우회전하던 버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된 사고입니다. 버스 기사는 사고 전에 피해자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시민들은 신호등과 가로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발생한 예견된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신림바닥 매끄신나 사고가 얘가 말도 못해 이거. 뭔 조치를 세워줘야지. 신호등을 어떻게 피하고 한다든가 해야지. 올해 들어 지금까지 도내에서 보행자 사고로 숨진 사람은 12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나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지는 우회전길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많고 가로등이 적어 해가 지면 깜깜해지는 농촌 지역도 사고에 취약합니다. 경찰은 보행자 교통사고 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하는 등 시설을 보완하고 사고 다발 지역에 경계 표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시골은 더 어둡기 때문에 반드시 밝은 옷을 입고 활동을 해주시고,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최근 스마트폰 게임인 포켓몬 고가 인기를 끌면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이 상업화로 몸살을 앓자 규제도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주거로서 기능을 잃었다면서 상업시설을 허가해달라는 주민들과 전주시의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도 가장 번화가에 20년 넘게 터를 잡고 사는 성옥희 씨. 상업시설이 점점 늘어 이 구역에선 유일한 가정집입니다. 관광객들과 상점에서 들려오는 소음으로 밤에 잠을 자기도 힘들 정도인데 관광객들이 상점으로 오해하고 불쑥 들어오는 경우도 잦습니다. 집 앞에 담배 피우지, 노상방뇨, 밤에 문 열고 막 푹푹 들어오고, 아무튼 제가 불편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결국 성 씨는 음식점이라도 해보려고 했지만 상업행위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법이 강화돼 상업행위 허가가 까다로워진 겁니다. 규정상 전통문화지구에서 소매점을 하려면 폭이 6m 이상인 도로변에 있어야 하고 또 소유한 땅이 그 도로에서 6m 이상 붙어 있어야 합니다.
식당을 하려면 8m 이상으로 규정이 더 강화됩니다. 그런데 성 씨의 땅은 도로와 접해 있는 너비가 3m에 불과합니다. 다 주변에서 상업을 다 하고 있는 그런 환경인데 저희 집 하나를 이렇게 묶어놓고 개인적인 피해가 많이 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주시는 2011년 이전에 허가가 난 곳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 하지만 같은 한옥마을 안에 있지만 성 씨 집 맞은편은 한옥마을로 속해 있지 않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역별로 규제가 달라서 주민 민원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게 2011년도부터 돼 있고 그 전에 이제 보통은 골목 안에 허가가 나 있는 것은 그 전에 이런 규정이 생기기 전에 허가를 받았거나. 한옥마을에 남아있는 가정집은 모두 570동. 늘어나는 상업화 속에 살 수도 떠날 수도 없는 주민들의 속만 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지역 인재 채용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은 국토정보공사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국토정보공사는 올 초 공채에서 지역 채용이 7%에 그쳐 자체 목표도 채우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역 대학과 연계해 측량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다양한 인재 확보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또 지역 인재 채용 목표도 기존 10%에서 15%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협은행이 권역별 채용 방식으로 지역 인재를 우선 선발합니다. 농협은행은 올 상반기 학력이나 연령, 전공,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으로 2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오는 10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합니다. 특히 이번 채용은 시도 단위로 권역을 구분해 출신 학교 소재지 또는 현 주소지 권역에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인재에게 폭넓은 취업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주 산골마을의 70대 할아버지가 학업을 중단한 지 60여 년 만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조카뻘 선생님과 손주보다 어린 반 친구들 사이에서 중고등학교 6년을 나름 모범생으로 지내왔다는 꿈 많은 만학도를 정태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무주 산골마을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장. 졸업장을 받기 위해 한 줄로 선 앳된 학생들 사이로 교장 선생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할아버지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올해 75살인 최병용 할아버지. 최 할아버지는 60여 년 전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학업을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 못 다니는 것이 굉장히 한이었었어요, 사실. 우리 형님들은 다 고등학교 나왔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는 가정이 아주 참 안 좋았었어요. 6년 전 마을의 유일한 중학교가 정원 부족으로 학급을 줄인다는 얘기를 들은 최 할아버지는 비슷한 처지에 있던 동네 지인들 4명과 함께 다시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동기생 지인들은 모두 중도 탈락했고 가장 연장자인 최 할아버지만 고등학교까지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두 시간 앉아있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결석도 안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2번 결석을 했다고 그래요. 1년간 삼촌뻘 학생을 지도해야 했던 담임 선생님은 성적을 뺀 모든 면에서 모범생이었다고 회고합니다. 성적은 아니지만 모범생이시죠. 항상 학생들 보살펴 주시고 또 담임인 제 입장을 많이 헤아려 주시고. 손자보다도 어린 동급생들과 6년을 부대끼며 졸업장을 손에 쥔 최 할아버지. 마지막 학급 종례를 마치고도 친구들에게 대입 수능을 물어보며 또 다른 도전을 꿈꿨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올해 신규 임용되는 전라북도 중등교원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도교육청은 2,500여 명이 응시한 중등교원 선발 전형을 통해 국어 14명과 수학 18명 등 최종으로 224명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과목별 합격선은 영어가 174.37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와 행사 소식 안내해드립니다. 제1회 한일 아동미술교류전이 오늘부터 엿새간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북도립미술관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구입과 기증을 통해 수집된 작품을 내일까지 선보입니다.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은 오늘과 내일 신카이 마코토의 영화 초속 5cm와 언어의 정원을 상영합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은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를 오늘과 내일 무료 상영합니다. 익산의 W미술관은 화가 나요라는 주제로 미술관이 보유한 작품을 전시합니다. 찾아가는 로컬푸드 장터가 오늘 익산시 어양근린공원에서 열립니다. 헌옷을 리폼해 선보이는 아러스9 패션쇼 모델 선발대회가 오늘 전주시청 강당에서 있습니다. 글여울 시문학협회는 내일 진안 용담댐 물박물관에서 찾아가는 신앙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작은 문화축전 일환으로 오늘과 내일 가훈 쓰기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진행합니다. 봄 결혼 시즌을 앞두고 익산 MBC 웨딩 대박람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익산 갤러리아 웨딩홀에서 열립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포근한 가운데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9도, 익산 8도 등 8도에서 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앞바다에서 0.5m, 서해 남부 먼 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